북쪽으로 갈리아 지방과 브리타니아,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동서로는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이르는 거대한 로마 제국. 처음부터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단 한 사람. 그리고 12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어져 고대의 세계전쟁이라고 불리는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가 이제 막 이탈리아 반도를 평정하고 지중해로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쯤 바다 건너 저편에서는 로마를 위협하는 해상 강국 카르타고가 함께 성장 중이었죠. 오늘날 북아프리카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 카르타고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건너온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국가로 지중해와 맞닿아 있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등 주변 국도가 교역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서 무역을 통해 번영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 국가가 경쟁하듯 성장하면 곧이어 전쟁이 터질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고, 머지않아 시칠리아에서 벌어진 내전에 두 나라가 개입하면서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23년간 이어진 치열한 전쟁은 결과적으로 로마가 승리해 카르타고로부터 시칠리아의 지배권을 인정받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받게 되었죠. 1차 포에니 전쟁이 끝이 나고 조금씩 힘을 회복한 카르타고의 장군 하밀카르 바르카는 이베리아 반도로 진출해 식민지를 넓혀가던 중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그 사위인 하스르두발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어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가던 상황에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카르타고의 위협을 느낀 로마와 하스르두발은 에브로 강을 경계로 더 이상 세력을 넓히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게 되었죠. 그 이후 하스르두발이 암살을 당하게 되자 전 사령관인 하밀카르 바르카의 아들인 한니발 바르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가며 로마에 복수할 때를 기다리던 한니발은 마침내 로마와 동맹관계인 사군툼 성에 이르렀고, 사군툼 성 내에서 카르타고계 사람들과 친카르타고계 인사들이 살해당한 사건을 빌미로 사군툼 성을 공격하게 되었죠. 공격을 받은 사군툼 성은 즉시 로마의 도움을 요청했고, 로마는 카르타고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한니발은 사군툼 성을 단숨에 점령하고 로마로 진격하는 가운데, 로마는 푸플리우스 스키피오를 사령관으로 한 군대를 보내 한니발을 저지하려고 했죠.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빠른 길인 지중해를 건너는 방법과 이베리아 반도를 통과해 알프스 산맥 옆 마르세유를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로마는 이에 대한 대비를 했지만 한니발은 로마의 허를 찌르는 아주 비상식적인 방법인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4000m급 봉우리가 58개나 되고 평균 높이가 2500m로 백두산보다 높은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 부대가 포함된 4만의 군대가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로마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담으로 훗날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원정을 떠나는 데에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은 것이 선례로 작용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알프스를 넘은 한니발은 알프스 옆 평지에서 카르타고를 기다리던 로마군을 우회에 격파하고 로마 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로마와 연합한 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죠. 한니발의 무서운 기세에 궁지에 몰린 로마는 군대를 있는 한 최대한으로 끌어모아 한니발의 군대보다 2배 많은 8만의 대군을 구성해 칸나이에에서 한니발과의 결전을 치렀으나 8만의 군대 중 5만이 전사하고 2만이 포로로 잡히는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에 비해 한니발의 군대는 사상자가 5,000명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이 칸나의 전투는 호위 선멸전의 교과서로 오늘날까지 군사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죠. 이 전투로 인해 로마는 패닉에 빠지게 되고 어느 쪽으로 붙을지 눈치를 보던 주변국마저 로마를 버리고 카르타고에 붙는 등 이후로도 로마시를 제외한 연합 도시들을 점령해가며 가는 곳마다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한니발의 군대 앞에 로마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렇게 카르타고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으나 역사의 승자는 로마임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세는 로마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오랜 원정과 여러 번의 전투로 인해 전력이 많이 약화된 카르타고군은 한니발의 동생이 대규모 지원군을 이끌고 한니발과 합류하기 위해 이탈리아 북부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로마군은 한니발에게 지원군이 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 지원군을 격퇴하고 한니발의 동생마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지중해를 건너 카르타고 본토에 상륙해버립니다. 이에 카르타고는 다급하게 한니발에게 귀환 요청을 했고, 한니발은 어쩔 수 없이 카르타고로 돌아가 스키피오와 장화 전투를 치렀으나 패배하여 2차 포에니 전쟁도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났죠. 한니발에 의해 궁지에 몰렸던 로마는 제2의 한니발이 나오지 못하게 카르타고를 철저하게 탄압해 카르타고는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모두 잃고 군사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결정적으로 로마의 허락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조약에 사인을 하게 되어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이는 곧 3차 포에니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카르타고가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만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니 이제는 카르타고 옆에 있는 누미디아가 침략을 합니다.
누미디아의 공격으로 카르타고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로마의 전쟁을 할 수 있게 허가 요청을 했으나 로마는 이를 거절하게 되었죠. 계속해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던 카르타고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대규모 용병을 모집해 2만 5천의 군대를 만들어 누미디아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로마는 즉각 카르타고에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2차 포에니 전쟁으로 대부분의 군사력을 잃은 카르타고는 로마와의 전쟁은 절대 피하고 싶어 로마에 사과하며 협상을 하게 되는데 로마는 카르타고에 모든 무기를 내놓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무기를 몰수당하면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힘마저 잃게 되지만 카르타고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카르타고에 조금 남아있던 힘마저 빼버린 로마는 카르타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 밖으로 이주하고 성을 파괴하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조건을 들은 카르타고는 로마가 자신들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성문을 걸어서며 로마와의 전쟁을 선택합니다. 기나긴 전쟁의 마지막, 카르타고 공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도 없고 심지어 무기마저 몰수당했으며 성이 포위되어 보급마저 끊긴 카르타고 성은 로마군을 상대로 항전하며 3년이나 버텼지만 결국 기원전 146년 성이 함락되어 카르타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성이 함락된 후에도 카르타고는 시가전을 이어가 말 그대로 최후까지 항전해 인구 약 40만의 카르타고가 전쟁이 끝이 나고 5만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카르타고에 의해 멸망 직전까지 내몰렸던 로마는 카르타고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소금을 뿌리는 등 로마가 점령한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처참하게 파괴했죠.